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해프닝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진 금지 공문 사태는 누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누가 책임을 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정청래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도와 상관없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은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당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 원칙처럼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사진 사용을 제한하는 공문을 내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 오류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매우 단호하게 바라봤습니다. 대통령 뜻을 참칭한 것이라면 문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권력 질서를 바로잡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은 바뀝니다. 단순 행정 문제가 권력 문제로 바뀝니다.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죠. 초기에는 대통령실과 연결된 문제처럼 보였던 사건이 점차 당 지도부의 판단 문제로 이동합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의 발언 변화는 이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와 소통된 이야기, 이후에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개인 판단. 이 변화는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닙니다. 책임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여기서 핵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해석, 당 지도부는 실행, 현장에선 강한 반발이 발생. 원래 책임은 분산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임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지도부, 정청래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이 두 인물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이 두 인물을 타겟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한 책임을 원한다.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책임자로 삼는다. 셋째, 과정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결국 실행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 구조가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이것입니다. 확인은 위에서 했어야 하는데 왜 책임은 아래로 내려왔는가? 이 질문이 본질입니다. 정무라인에서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할 사안이 결과적으로 지도부 판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사 전달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결과죠.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비교하고 발언을 기록하고
변화를 분석합니다. 이제는 말의 흐름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왜 말이 바뀌었는가? 왜 책임이 이동했는가? 왜 설명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정치적 입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과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프레임, 일방적인 설명, 책임 전가, 이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 공작이라는 단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대를 모르는 구태의 실체이죠. 이번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위에서 부족했고 책임은 아래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 시대에서는 그 흐름 자체가 드러난다. 정치는 결국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작동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